예, 변호사님, 예.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한 13개월 어떻게 보면 진도 끝에 예. 월성원전 1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과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이 타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이런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경제성 평가라,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경제성 평가에만, 타당성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제성 평가를 보면은 뭐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작, 왜곡, 허위, 뭐 그냥 압력을 넣어서 킬로와트당 단가도 60.76원을 51.52원으로 바꿔버렸고, 원전 가동률도 85%에서 해서 70%, 60% 이렇게 낮춰버려서 3,427억의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을 224억으로 쪼그라뜨려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 아닙니까? 아, 거기에 이제 뭐가 개입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게 평가하는데, 네. 그 잘못 평가해가지고 본인이 그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잘못이다, 그냥 실수다, 이러면 죄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죠? 그 나중에 무슨 그 민사적인 책임, 한국전력이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평가해가지고 원전을 갖다가 월성 1호기죠. 네. 그걸 폐쇄시킨 거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평가하는데 누가 개입을 했다, 정권에서,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직권 남용, 강요 이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 실수냐, 아니면 어떤 권력의 개입이냐,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그거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처음에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정치적 의도가 없으니까. 예. 근데 딱 해놓고 보니까 산자부에서 받아보니까 이거대로 했는데 원전 7천억 들어가 고쳤죠, 아마. 예. 이걸 한다는 게, 이거는 국민들한테 여론상 도저히 안 먹힌다. 당신들 이 평가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 아니냐, 경제성을. 예. 한번 잘 해봐라, 이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 척하면 뭐고 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그 평가하는 사람도 계속 이제 이런 거 평가 업무를 맡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뭐 회계사무소나. 삼덕 회계법인이 했는데 산자부, 한수원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경제성 평가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회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회계법인도 뭐 대형 법인도 많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들한테 일감 주는 사람이 이거 다시 한번 해보라 뜻을, 그러면 경제성을 갖다 더 올려가지고 평가하는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조기 폐쇄 여기다 그걸 이미 합리화시켜야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그 근거를 수단으로. 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게 강요다 이거죠, 내 말은. 결국은. 왜냐하면 말은 그래 했지만 밑에는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일거리를 주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이건 강요죠. 안 하면 일거리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정부에 누가 관여된지 앞으로 뭐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뭐 모르겠지만, 야권에서는 고발한다 그러니까 뭐 한수원 사장하고 지금 누구죠? 백운규 장관도 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발하면 근데 이걸 일부러 뭐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라인 뭐 누구더라, 이기봉인가, 이두봉 지검장이 있는 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아까 우리 검찰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뭐 누구 라인이 중요한 게 라인 아니고. 때문에 뭐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사를 하면 결국 그 라인이 밝혀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 그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정책들을 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 빼고는 소주성, 이른바 예, 소득주 소주성. 성장. 이 우리 경제를 망친 거고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 예. 우리 최고 기술을 완전 산업을 황폐화시킨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한 게 대통령 말 한마디라는 거 아닙니까? 2018년 4월 2일인가 그 참모가 월성 1호기를 갔다 와서 쓴 글을 이제 청와대 그 자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모양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어디가 외관이 녹슬고 그랬더라 하니까 네. 대통령이 물어본 모양. 그 언제 폐쇄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백운기 장관이 4월 3일 그 폐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면피했겠죠.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지. 내가 언제 그만두라 했냐. 그럼 백운기 장관도 조금 더 더해가지고 그거 한번 잘 안전성이 있는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검토해봐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서는 장관이 딱 그 말 한마디 하면 저거는 뭐 대통령 말부터 이건 그만두라는 말이네. 아니, 장관은 직접적으로 밑에 직원들한테 그만두라고요. 폐쇄하라고. 폐쇄 타당성 그쪽으로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이제 나중에 오리발 내밀 거 아닙니까? 나는 언제 폐쇄하라고 그랬냐? 검토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있죠. 장관이 그 말 할 때, 검토하란 말은 이건 곧 이퀄 폐쇄하란 말로 밑에 공무원들이 알아듣지. 당연한 대통령 그 대통령 공약부터 그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적폐할 때 위에 사람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전부 다 이번에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원전 지시가 이게 과연 정당한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태양광 하기 정말 좋은 여건입니다. 그렇죠? 그 햇빛이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가면 사막도 사막이죠. 어마어마한 사막.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회에서 2015년에 입법하기를 2020년까지 전 에너지의 25%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도록 풍력하고 입법을 했는데 2년 지나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력 수급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비 오면 안 되지. 그다음 사막에 모래먼지 있지 않습니까? 끼면 효율이 확 떨어지지. 그다음 이러놓으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 산업 이런 건 전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첨단 산업은. 그래서 호주에서는 2018년에 그 법안을 폐기해버렸어요. 태양광으로는 도저히 이게 에너지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 호주 국토는 우리나라 40배인가 그렇고 인구는 2천만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서부에 가면 사막밖에 없고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쬐는 나라에서도 태양광이 이거는 위험하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그랬는데 우리나라 있죠. 1년에 태양광 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안 돼요. 여름에 장마 오죠. 겨울에 눈 오죠. 그 다음 바람 불죠. 그 다음 국토의 70%가 산림이에요. 우리는 산지예요. 태양광 깔 데가 없어요. 깔 데가. 그러니까. 깔라니까 전부 다 나무 다 베내고 태양광 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배출 적게 하자 한 건데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아먹는 나무를 다 베고 걷다가 태양광 하고 이번 여름 장마 때 태양광 했던 데 쓸려 내려가고 그게 지금 무슨 책임이냐 가지고 산잡아하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건 자체하고 우리나라는 태양광은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든 나라고. 그 다음 지금 태양광이 전부 다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패널, 그 값싼 거. 우리나라 기업들 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도 한탄소를 한 거고. 아무리 태양광이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산자부가 그건 뭐 필요 있습니까? 산자부가 대통령이 그 말 하더라도 있죠. 아니, 경제성 평가, 그 다음 안전성 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대통령님, 이거는 우리가 태양광,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국 잡지를 읽으니까 기사에서 본 건데,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쪽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장관들이나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10개, 100개를 불어나가지고. 법도 필요 없어요. 법도 법 필요하고. 위에 있는 게 대통령 그 말이에요. 다음, 아까 3덕 회계법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까지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다 왜곡시키고 왜곡시킨 거. 이거는 완전 범죄죠. 범죄고,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석유값이 워낙 지금 그 세계 경제 불황으로 그 가스값하고 석유값이 내려가지고 지금 한전이 지금 전기를 그런 대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석유 가스는 언젠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러면 원전 안 하면 우리나라가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불안정한 그 전력 공급원이고 그럼 국민들 지금 독일이 탈원전 했다가 세계에서 전기 요금이 제일 비싼 나라예요. 지금 독일이. 그럼 독일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한 100배쯤 잘 살아.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걸 전기 자동차는 계속 보고받아 해놓고 그 전기차 충전하는 거 전부 전기 아닙니까? 그럼 전기차 나중에 충전하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하는데 석유값보다 더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국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도 물론 문제지만 이 원전 기술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자꾸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미래 먹거리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걸 지금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살려도 그런 기술을 잘 살려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진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아주 부도까지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엄청나게 해주고 해가지고 쳐 넣어가지고 지금 살리고 그 있는 국민 거죠. 세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돈으로 살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말씀대로 이 원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 두바이도 수출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기술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술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세일한다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그런데 외국에서 죽은 나라도 안 하는데 불안하다고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가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 수출이 무산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입찰에서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죠. 원래는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가도 이렇게 파기가 되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거야말로 정말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번처럼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산자부라든가 한수원 등의 감사장이 심했는데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이 444개예요. 이런 월성 1호기 관련 서류 파일을 공문서를 전부 폐기 처분 내지는 삭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범죄 중에 범죄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청와대에 대한 보고 내용이라든가 모든 파일들을 그냥 전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한 120개는 제외하고 복원을 감사원에서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데 이런 범죄 행위를 공무원들이 저질러도 됩니까? 안 저지릅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이요. 거기도 지금 다 고시를 한 행정고시라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같이 벌벌 떠는 부서 많아요. 그 징계라도 받으면 자기 출세길도 막히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무원이 12월 1일 날 감사 한상 진행되고 있는데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11시부터 11시 24분부터 2시간 동안 무려 444개 이름도 좀 더 죽일 사자만 썼네. 서를 다 죽여버렸네요. 444개를 파쇄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감사원이라면 사실 검찰 이런 데 못지않게 무서워하는 데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은 감사원에 제가 행정공무원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할 때 들어보면은 어디 공무원들이 혹시 감사원에 아는 분 없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감사에 나중에 걸립니다. 그렇죠. 허가 이런 거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맞아요.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444개의 문서를 파기했냐. 이거는 있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공무원이 자기 가족 일도 아니고 자기 본인의 비위에 관한 일도 아니고 이걸 왜 파쇄합니까? 결국 이거는 뒤에 내가 이렇게 해도 보호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백운기 후임이 성윤모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국감에서 나와서 답변한 거 보니까 그
이런 자료를 파괴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하면서 개인의 뭐 단독적인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다. 조직적인 파괴가 아니다. 스스로 한 결정.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면 됩니까? 지금 추미애 거짓말도 사람들이 그냥 짜증 정도가 아니라 폭발할 지경인데 산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뻔한 거짓말,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 이렇게 온 국민한테 터놓고 막 본인도 그 말 할 때 그 얼굴이 안 붉어졌는지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성윤모 장관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좀 더 하면 뭐 그러니까요. 그 잘못됐다. 조직에서 그렇게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찰을 해갖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받네요. 흥분이 되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이 무슨 자기가 이거 파쇄하면 멈춰나게 출세할 것 같으면 뭐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왜 파쇄했느냐 이걸 자기 개인 판단으로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면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에 그러니까요. 갑질, 초갑질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440개를 파쇄 안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러면 제일 타격받을 때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누구 힘인가, 누구의 지신가가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죠. 그러면 우선 백운규 전 장관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백운규 전 장관 이 사람이 뭐 평소에 뭐 탈원전주의자도 아닐 것이고, 원전 평화주의자도 아닐 것이고, 당연하죠. 그린피스 단원도 아닐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왜 했겠냐? 그럼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 판도라 보고 영화 그거 보고 감격해가지고 탈원전으로 간 사람이 최고 책임자 아니겠어요?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까보면 제일 쏙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444개 파쇄가 이 공무원 혼자서 무슨 정의감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이런 그 어떤 뭐 장애 있잖아. 틱장애인가 뭐 이 사람이 뭐든지 부수는 뭐 이런 정신병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왜 파쇄했겠냐. 종이만 보면 찍고 싶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건 종이도 아니에요. 전자문서 이런 거겠죠. 종이로 나온 것도 다 폐쇄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무원의 파쇄로 인해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이거 하나 지금 탈원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은 금전적 피해만 해도 한 3조 원 됩니다. 또 22만 명이 고용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을 벌였는데 감사원 결과로 봐도 이거야말로 그 당시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잘못한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또 감사원에 감사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합의제 기관이니까 또 친문 감사위원들이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못 내리지만 징계 부분에도 알자들은 싹 빠졌어요.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원전 정책을 담당했던 그 최이봉 비서관 이 사람 지금 가스공사 사장하고 있고 백운기는 물론이고 한수원 사장 이런 사람들 싹 빠지고 감사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놓은 게 저 밑에 찬챙이 국장 한 명하고 그 문서를 파괴한 직원 이 사람만 지금 징계 처리를 했다면 일종의 선빵망이 징계인데 물론 뭐 야당에서 뭐 백운기 장관 등을 비롯해서 몇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다지만 그건 또 부지 하세월이에요. 아이고, 그건 뭐. 사실상 끝난 거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참말로. 제가 볼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감사원에 이게 합의제 기관이 돼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장이 물론 합의제 우두머리지만 자기 맘대로 못 한다고요. 못하죠. 위원회 5개월 해야지. 물론 이제 사이가 좋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팽팽할 때는 원장님 말대로 저도 뭐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판사들 보면 위원장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못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니
그게 정당하면 왜 조작을 합니까? 경제성 그렇죠. 이런 거. 예. 잘못됐다는 거 누구든지 지금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오히려 지금 징계를 받는 게 감옥에 안 가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 지금 받아버리는 게 지금 낫습니다. 뭐 좀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뭐 징계 좀 해도 뭐 좀 이따 하면 복권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정권 바뀌어가지고 만일에 야권으로 가면요 이거 명백한 적폐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이 엄청난 말하는 범죄 행위고 이거는 그 문서 파쇄한 것도 공공기록물법 위반이죠. 그 만일 지금 자기들 말대로 그 공무원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 형법상의 공용 서류 그 저게 파손, 훼손, 무효죄죠. 그다음 감사원법, 감사원 감사할 때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법상의 죄가 막 여러 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징계받은 국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형사상의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징계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그것이 뭐 야당으로 넘어가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정권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법적 판단을 또 받을 가능성도 네.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고 경제성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유로 성윤모 지금 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안 한다. 불가. 딱딱지 붙였고 또 하나는 신한울 3, 4호기라고 여기도 네. 7, 8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공정이 30% 선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중지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점은 딱 하나요.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되나? 그럼 감사는 왜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탈원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조사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예. 하나마나한 예. 그러니까 오히려 탈원전에 적합한 조사 결과나 뭐 평가 결과 나오면 아주 그거는 참 잘 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반대된 게 나오면 참 잘못된 거고 예. 그리고 그 이번에 사실 감사원 감사원장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만 왜냐하면 법원에 그 법원장을 지내고 하기 때문에 법원장이시니까요. 아는 조금 아는데 참 엄청나게 존경받았어요. 예. 그분이.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분 아니었으면 이것도 못했어요. 정말 사실. 뚝심 감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뭐 경제성, 안전성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이제 월성 1호기를 갖다 재가동 안 할 때는 딴 부분은 정성적 요소인가 그래요. 예.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안전성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실 원전 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났죠. 없었죠. 예, 우리나라 뭐 원전은 가벼운 뭐 그런 사고는 그러니까 사고라고 이게 볼수 그 없는 거죠. 잠깐 정지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일본 후쿠시마라든가 그다음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든가 뭐 그런 미국의 정도 드리마일 아니라도. 이런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원전이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했어요. 예.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이 아까 그 수출 이야기 하셨는데 원전이 외국에서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이게 안전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했는데 이 부분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에서 뭐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 할 때 있죠. 예. 아니, 판사 되려면 사실 성적만 좋다고 좋은 판사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윤리의식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뭐 도덕성도 높아요. 그걸 근데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성적입니다. 예. 그러면 원전 평가할 때도 있죠. 안전성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경제성이에요. 예. 여러 가지 상수 대입하면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에 뭐 몇천억의 이익, 몇 조의 이익.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정량적 평가는 무시하고 그럼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입학시험 성적은 무시하고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고 제발 우리 대통령 붙어 있죠. 좀 한 정권의 어떤 그 독단적인 이념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게 우리 국가가 몇천 년, 몇만 년 계속돼야 할 국가인데 좀 그런 걸 먼저 생각해서 국가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고집이 너무 지금 부리시고 계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거의 70~70%가 그렇죠. 잘못된 정책이다. 네, 여론조사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다 한다면은 다시 민주주의라는 게 평가해야죠. 뭡니까?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감사원의 오랜 아주 진통 끝에 나온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저는 도리다.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상원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한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설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